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가장 피부에 좋지 않은 것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클리닉 박윤정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다가 이제 여름이 돼서 바르시다 보면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내가 피부가 뒤집어졌다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선크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크림이라든지 앰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꾸준히 정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크림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면 새로운 제품을 사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럭스토어에 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서치를 하시다 보면 광고를 보고 아니면은 뭐 진열된 제품을 보고 새롭게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쓰던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쓰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외선 차단제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자외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외선은 UVA, B, C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파장이 긴 게 A 그리고 가장 짧은 게 C입니다. UVC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막혀서 층에까지는 내려오지 않게 되고 가장 파장이 긴 A와 B의 일부가 우리 피부에 닿게 되는데 예전에는 UVA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SPF 50, 30 이렇게만 되는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반드시 플러스 표가 붙어서 UVA까지 차단을 하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V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안쪽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미라든지 이런 색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이 바로 UVA고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놀면 피부가 시뻘개지잖아요. 이렇게 피부 겉에 열이 오르게 하고 화상을 입게 하는 것이 UV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쓰여 있는 숫자 30, 50 이런 숫자는 UVB를 차단하는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에 플러스가 붙은 것은 피부 안쪽까지 깊게 들어오는 UVA의 차단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질환 그리고 피부암 또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소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피부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의 이런 성분 이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게 내 피부에 잘 맞는지 이런 성분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되어 있는 SPF 숫자는 대부분 10에서 50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10과 50이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10 같은 경우는 자외선의 90%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고 50 같은 경우는 98%, 그러니까 8%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야외 활동을 하실 때 50 정도 쓰시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거를 썼을 때 트러블이 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무리해서 그 제품을 계속 쓰지 마시고 30 정도로 줄여서 쓰셔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덧발라 주시기만 한다면 충분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또 검색해 보시면 유기자차, 무기자차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기자차가 화학적인 성분이라고 해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 피부에 자극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좋은 자외선 차단제라고 볼 수 있고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기들이 쓰는 이런 아기들용 제품이라든지 아토피가 있으신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쓰실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대부분 무기자차가 많습니다. 근데 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무기자차의 가장 큰 단점은 백탁 현상입니다.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르고 나면 하얗게 들뜨게 되고 약간 보기 안 좋아서 요것 때문에 선크림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백탁 현상이 적은 유기자차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유기자차냐 무기자차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크림을 바르는 양입니다. 여러분들 선크림 어느 정도 바르세요? 우리가 보통 뭐 수분크림은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굴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에 필요한 용량은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기자차로 바르시면 정말 얼굴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허옇게 보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기자차가 피부에 순하다고 하니까 나는 이거를 꼭 써야겠다 하시면서 그걸 조금만 바르시는 것보다는 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기자차를 이용하셔서 얼굴에 충분한 양을 바르시는 게 좋고요.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2시간 정도에 한 번씩은 덧발라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2시간이 지나면 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70%가량 거의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덧발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니까 뭐 챙겨서 가시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은 요즘에 또 쿠션 제품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특히 계속 덧발라 주시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선크림을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졌다면 차라리 바르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게 피부에 가장 안 좋은 거 2가지는 하나는 가는 세월, 나이를 먹는 노화고 2번째는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입니다. 이 광노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름을 만들고 뭐 모공이 넓어지고 기미가 생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를 급속도로 늙게 하고 사실 이 광노화가 심해지면 시술로도 되돌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반드시 바르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가 더 뒤집어지고 안 좋아졌다 라고 하시면 좀 더 순한 제품을 찾으셔서 소량이라도 반드시 바르는 게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야외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지 요즘에 햇볕이 훨씬 더 강해졌거든요. 10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얼굴이 훨씬 더 많이 타고 더 많이 빨개지시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 쓰는 마스크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제품을 이용하셔서라도 자외선은 반드시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선크림은 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안을 해서 깨끗하게 지워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요즘 선크림 같은 경우는 지워지지 않도록 워터프루프 제품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워터프루프 제품은 전용 세안제가 있을 정도로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크림이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 정말 이거야말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시고 또 바르는 양도 많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클렌징 로션이라든지 티슈 같은 거 이용하셔서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시고 요즘에 또 바디에 바르는 스프레이도 많이 있거든요. 이때도 그냥 들어가셔서 바로 샤워하지 마시고 클렌징 제품 이용해서 먼저 한번 얼굴이랑 똑같이 이중 세안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내 피부가 늙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항노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자외선 차단제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내 피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품이라도 이용하셔서 모자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셔서 꼭 자외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